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윤석열이가 갑자기 기어 나왔죠. 내란 수계가 다시 마치 개선 장군인 양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개쇼를 했죠. 그런 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러다가 헌재 심판도 잘못될까봐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시민들의 불안이 다시 찾아오고 또 12월 3일 날 그때 내란 사태의 공포가 여러분들에게 상기되면서 다시 내란 불면증이 시작됐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저들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법원,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 제가 분명히 저는 직위원이라는 자체가 있지도 않은 여태까지 판사가 판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판사 내부망은 코트넷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 코트넷에서 부산고법 판사가 이런 경우가 말이 되냐라고 하면 현직 부장판사가 이게 구속기간을 다 계산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글들을 오르고 검찰 내부망은 이프로스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검찰이 구속 시간을 일부러 놓쳤다. 그렇죠?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검찰이 일부러 심우정이 시간을 끌어서 일부러 놓쳤다. 이렇게 하면요. 직위원 판사가 판결한 게 정당화돼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저는 직위원이 판사 얘는 거의 검찰과 우리가 검찰 내부에 윤석열 라인이 있듯이 그렇죠? 검찰 내부에 윤석열 라인이 있듯이 법원 내부에서도 대한민국 수구 적폐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응? 이거는 무조건 직위원이가 윤석열 라인 누구 왜? 얘네들은 직업이 판사일 뿐이지 사법고시, 서울법대 뭐 다들 지네끼리 엮여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검사를 할 것이냐 판사를 할 것이냐 그거에 갈린 사람들이지 법원 내부에서도 적폐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양승태 라인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검찰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썩어 빠진 존재고 자꾸 검찰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이번에 윤석열을 풀어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직위원 판사가 너무너무 정당한 판결을 한 것 같이 돼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렇죠? 검찰도 심우정이나 검찰이 아예 윤석열을 구속시키기 불구속 상태로 사실 그 재판에 넘기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심우정이가 여러분들 고검장회의 그다음에 검사장회의 이런 거 한 게 이유가 윤석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갖고 했단 말이야. 원래 본심은 심우정이는 불구속 상태로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는 거였어요. 근데 워낙 검찰 안에서 윤석열 이거는 구속수사해야 된다. 구속 청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던 거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 내부의 적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준동을 한 건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윤석열이가 다시 나오는 경우 지금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헌재 심판까지 잘못된 영향이 가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특수본을 믿었고 그러나 특수본이 우리가 수사하는 게 처음부터 못마땅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수사를 하면서 김용현이를 구속시키고 군 별들을 구속시키면서 그래도 수사는 특수본이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특수본도 여태까지 한 게 다 쇼였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좀 저는 먼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속았어요. 뭘 속았냐? 저는 어제 밖에서 일을 보는 중에, 그저께 토요일날 일을 보는 중에 제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특수본과 그 대검 그리고 심우정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특수본 검사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특수본 단장인 박세현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검찰과 한패였어요. 제가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본이 진짜 즉시 항고하고 싶었으면요, 심우정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면 돼요. 그쵸? 진짜 특수본에서 윤석열이를 풀어주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요, 검찰총장이나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장 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검찰 안에서 특수본은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 그래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따로 만들어준 건데, 특수본 자체가 자기네들이 항고를 안 하잖아. 즉시 항고를. 응?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냐면, 괜히 특수본은 심우정, 자기네들이 즉시 항고해갖고 윤석열을 가둘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을 검찰총장이나 이쪽에게 떠넘기는 것 같이 하면서, 안에서는 검찰총장이 허락이 없으면 마치 특수본이 즉시 항고를 못하는 것 같이 비춰졌거든요. 아니에요. 검찰총장 허락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특수본이 즉시 항고장 제출했으면 윤석열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수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특수본이 이제 여태까지 가면을 쓰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척하면서 이 내란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수사했던 게 다 가식적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죠. 그쵸? 제가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뭐 자기가 고심 끝에 뭐라 그랬죠? 고심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뭐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석방 지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왜 말이 안 된, 저는 가장 열받는 게 뭐였냐면, 소신껏 했다. 소신껏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검찰이 여러분들 정치인입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지 무슨 검찰총장이 소신껏 합니까? 그죠? 아니, 생각해봐. 검찰총장이 정치인이야? 검찰총장은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지. 지가 무슨 검찰당의 수장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왜 소신껏 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검찰총장 입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존중했으면 법원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옳다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면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걸 자인하는 거잖아. 그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시간도 우리가 못 지켰고,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기소를 했고,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소신껏 했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쵸? 법원의 판단을, 아이 등신 새끼 진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사퇴도 안 하고, 그쵸? 누군가는 책임도 안 지고, 그 다음에 법원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즉시 항고를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신껏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그 다음에 더욱더 웃긴 거는 일반 항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항고라는 게 뭐냐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항고를 왜 포기했을까? 박세현 고검장이 오늘 특수본 단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항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항고를 해놓으면요, 윤석열이가 그 상위 법원에서 고법에서 이 문제를 따져서 그 지금 직위원회가 이거는 위에서 좀 따져볼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위에서 따져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직위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윤석열을 즉시 다시 체포할 수 있어요. 다시 구속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리고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요. 제가 왜 지기현이 이자는 법원 내 저는 분명히 저의 생각은 적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설사 판사가 볼 때 윤석열이가 구속기간 만료 후에 어떤 그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윤석열 구속 사유가 뭐예요? 윤석열 구속 사유가 뭡니까? 증거인멸이죠. 그러면 구속 취소 증거인멸의 불안함이 해소됐나요? 불안함이 해소 안 되면요 판사 직권으로도 구속시킬 수 있어요. 판사 직권으로도 이러해서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에 염려가 있어서 다시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왜 어디까지나 제가 가만 보면 지기현과 검찰 측 그리고 윤석열 측이 누군가가 이 연결고리가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짜여진 스토리로 일부러 심우정이가 그 구속 시간에 대해서 일부러 그날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뭐 고검장 회의하고 검사장 회의하고 저녁 늦게서나 영장을 청구하고 이거는 자기네끼리 빈틈을 만들고 그거를 지기현에게 지적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구속 기간 설정을 시단으로 1단위로 하다가 시단위로 이거는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기현과 심우정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 전 뒤에서 지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은 일부러 구속 기간에 어떤 날짜는 맞지만 시간을 어기게끔 하고 단 한 번도 없었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게끔 누군가가 지기현한데 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왜 하필 윤석열 때부터 형사소송법을 수십 년간 이렇게 날짜 단위로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한테만 갑자기 시간 단위로 하냐?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수 있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알았죠. 우리가 토요일 날까지만 해도 특수본이 저도 속았거든요. 특수본이 대검과 힘겨루기로 하고 버티고 있다. 다 쇼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검찰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마음 먹었고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구속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나올 때 이미 윤석열 석방하려고 했는데 바로 석방하면 속보이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강력하게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싸우는 척을 하고 왜 그러면 심우정이가 어차피 총대를 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다라는 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검찰 내부에서는 싸움, 격렬한 논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검찰이 다 썩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검 특수본이 그렇게 반발하거나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지네가 즉시한 고장 내면 끝인데 안 하잖아.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한 거야 서로.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심우정이가 진짜로 강력한 고검의 항의를 받았다 그러면 왜 윤석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는 전국 고검장 회의도 하고 검사장 회의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 측근들 대검 회의에서 이미 다 결정내고 시간을 벌어주고 그냥 이미 정해준 대로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지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리고 너무너무 웃긴 게 이렇게 석방주의를 왜 서둘렀을까? 이거는 그냥 잘 짜여진 거죠.
굳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은 조금 신중하게 제대로 만약에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수사를 하면서 잡아놓을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굳이 법원 결정이 나도 7일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검장 회의도 하고 검사장 회의도 하고 특수본과의 대화도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는데 심우정의는 즉각 석방주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 석방주의를 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통 항고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따가 그 오늘 낮에 방송에서 심층 분석해드린 제가 토요일날 밤에 혼자 밤에 검찰은 왜 그럼 예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죠. 검찰은 내란의 공범이다. 이준동 대검 차장도 비화폰으로 김용원 의원과 통화를 한 사이인데 검찰총장이 비화폰이 없을 리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이가 구속된 마당에 나머지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은 김성훈과 이광호인데 이 김성훈과 이광호가 지금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 경찰이 청구한 영장심의위가 사실 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다. 여태까지 검찰 서부지검에서 김성훈과 이광우의 영장을 계속 반려를 했잖아요. 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열받아갖고 고검에다가 상위 기관에다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조만간 경찰에서 김성훈과 이광호의 영장 청구를 할 예정이었죠. 그럼 더 이상 검찰에서 볼 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의 어떤 그 단말기를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 검찰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공범인 증거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서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다시 복귀를 관저로 들어가야만 김성훈이나 이광호의 영장 청구가 대통령 안위를 위해서 경호를 위해서 저항을 할 수 있고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체포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설사 김성훈이나 그 이광호가 영장 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라고 해도 김신이라는 나머지 한 놈이 남아 있고 이 김신이 결국은 대통령이 계시는 곳은 보안 지역이고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수사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든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를 압수수색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렇게 부랴부랴 윤석열을 빼내준 것은 요번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이광우를 구속 영장 청구는 타당하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제가 보면 이 검찰은 지금 유일하게 김건희 그다음에 경호처 그다음에 대통령실 요 세 군데만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빠져 있거든요. 제가 보면 대통령실, 김건희, 검찰 가장 이 내란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간들만 빠져 있다라는 것은 모든 증거는 거기 있다 보니까 저는 빠져 있는 거. 그 이유는 검찰을 총지휘했던 거는 제가 보면 김주현일 거예요.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심우정. 왜냐면 김주현이가 검찰국장 할 때 그 밑에 있던 애가 심우정이고 그런 심우정이는 김주현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선관위에 출동했던 과학수사 무슨 검찰 고위급 검사 이런 사람들이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파견될 때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서의 장에게 이런 협조 요청이 와갖고 국정원과 방첩대와 그 검찰에서 저희가 갑니다. 그럼 심우정이는 이미 내란 당시에 검찰이 선관위에 파견되거나 투입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렇죠?
그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당연히 김주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용산에게 직접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용산의 어떤 비아폰 서버를 뒤지면 조태웅이가 100% 걸려듭니다. 국정원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국정원도 거기에 투입되라고 분명히 다 명단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기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원, 검찰, 그런 방첩대 이런 데인데,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검찰은 여태까지 쇼를 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검찰이 김용현을 잡아주리고 군 별자리들을 다 잡아들이는 것은 쿠데타, 내란하면 군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건 쉽습니다. 제 말 좀 이해가 가세요? 누가 생각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보면 쿠데타 하면 군인들의 군사 반란 이런 것들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나서서 군인들 체포에는 혈안이 됐지만 어떤 2024년에 이런 내란 쿠데타 이런 거에 때는 뒤에서 어떤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지능적인 수뇌부들은 검찰이 상징적인 사람들만 잡았지 진짜 수괴들은 잡지 않은 거죠. 제가 보니까. 그렇죠?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자기네들이 내란 수괴와 함께 빠져나갈 국리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검찰이 군인들은 열심히 잡았죠. 군인들은 열심히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대통령실이나 어떤 국정원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딱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아, 검찰이 처음에 수사하는 척하는 것은 이 내란 계엄령 즉 쿠데타 실패에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상징적인 김정현 국방부 장관이나 이 군인들을 잡아놓음으로써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나머지 내란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그리고 경호처 이쪽에는 손도 안 대게끔 하는 게 검찰이 빠져나갈 국리를 결국은 희생양을 군인 쪽으로 삼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첫 번째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위법으로 뭐 인정했다라고 여기저기 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나돌고 있어요. 바로 잡아드립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즉 결정문에는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내란죄 관련 수사 절차가 모두 불법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이지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결정문을 보면요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사실상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응? 내가 풀어주지만 너희들에게 항고해서 위에 상급심에서 좀 결정을 받고 와라. 이거 나중에라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사실 포함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성이 있냐? 이거는 이미 법원에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이미 한 번을 확인해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있냐면 윤석열의 체포영장 어디에서 발부해 줬습니까? 윤석열 체포 누가 했습니까? 공수처에서 했죠. 그럼 윤석열의 수사권이 없는 데서 체포를 한다 그러면 기각을 시켰죠. 이미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의 체포가 정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발부해 준 것이고요.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정당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서 법원에서 발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쵸?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체포도 발부해 준 것이고
구속도 발부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쟁할 것도 없고 이건 윤석열 변호인 측이나 이쪽에서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저런 윤석열 내란 수계가 활보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냐? 윤석열 다시 구속시킬 수 없냐? 구속시킬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저도 맨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요, 같은 동일 사건 갖고 재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동일 사건 갖고 재구속을 할 수 없어요. 동일 사건 갖고. 그러면 어떤 거 갖고 할 수 있냐? 이제는 내란죄 갖고 윤석열을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직권 남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명령들을 여기저기서 군인들에게 내려서 국회를 포위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직권 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 이거 당연히 다 걸리는 거죠. 이거나 지금 현재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드러나고 있고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환 예비 음모,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외환 예비 음모죄로 얼마든지 지금 뭐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북한의 서해에서 어떤 자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외환 예비 음모로도 어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만 파면된다라고 하면 재구속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우리가 지금 화나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밖에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심장이 벌벌거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분노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탄핵 심판도 각하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현재의 탄핵 심판은 이미 거의 막바지에 가 있고요.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건 진보나 보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재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증거로 채택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에 윤석열 자체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공수처 수사로 채택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나 이런 것들은 헌재 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헌재가 채택한 증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본인이 아닌, 윤석열은 검찰에서도 여러분들 증언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거는요, 전부 김용현의 진술서, 그쵸? 나머지 군인들의 진술서 이런 거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헌재에 윤석열이가 나와갖고 여러 차례 변론의 기회를 헌재에서 많이 줬기 때문에 헌재 심판에는 증인 신문도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 심판이 뭐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풀려났으니까 나머지 내란 공범들도 같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김용현, 그 다음에 김봉식 서울청장, 그 다음에 노상원, 그 다음에 김용군, 뭐 5명이 군인들이랑 뭐 나머지 뭐 정보사령관, 뭐 곽종근, 뭐 이런 수방사령, 특전사령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구속 취소를 신청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 명이에요. 근데 이미 김용현이가 구속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가
결국은 윤석열이가 석방되고 이제는 비화폰, 그 다음에 비화폰 서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란의 주요 어떤 그 행위들이 담겨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김성훈이나 이광호는 구속 수사가 더 필요한데, 아마 더 저항하려고 윤석열을 이용해서 검찰은 비화폰 서버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석방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이가 복귀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경호처가 더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여기저기서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일수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 이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거는 어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고, 제가 보면 하여튼 검찰이나 지기현 판사나 이거는 의도적이 아니었나, 누군가가 빈틈을 파고들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연결고리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윤석열이가 석방됐지만 구속 사유가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용기 있는 검찰 특수본, 나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지금 특수본의 검사 한 명이 용기를 내면요, 윤석열 다시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우정이가 석방 지휘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법원에 도착을 안 했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심우정이가 즉시항고 포기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즉시항고 포기가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아직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금 용기 있는 특수본 검사 한 명만 있어도 즉시항고 신청을 특수본에서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말로만 석방 지휘를 한다, 법원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도착이 안 됐대요. 근데 그런 검사가 있을까요? 응? 말로만 즉시항고 포기한다 그랬지, 그게 문서상으로 도착은 안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판사가 바로도 구속시킬 수 있는데 어차피 풀어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시간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번에 시간 논쟁을 할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갖고 윤석열 풀어줬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기현 판사가 판결 내는 거를 우리가 옹호를 하게 되는 거야. 지기현이 옳았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검찰이나 지금 심우정이나 지기현이나 다 똑같은 이 사법 카르텔의 한 축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검찰의 구속기간 이런 건 사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재밌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풀려남으로써 가장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좆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국힘당과 조선일보예요. 지금 국힘당과 조중동은 초상집입니다. 일부 친윤계만 지금 대통령이 돌아왔다 난리를 치는 거지, 사실 국힘당과 조중동은 좋댔다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이라는 걸 치를 때 너무 단순하지만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중도 확장, 이게 대선의 승리 공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윤석열과 단절을 해야 되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윤석열과 단절을 해야지 이미 지지층은 결집돼 있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 파면된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윤석열을 아예 빼버리고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윤석열을 버려야 국힘당이 산다라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어떤 국힘당 지지자들의 그 정확한 체크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윤석열이가 국힘당 대선에 올라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쟤네들이 왜 난리가 났는지 알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국힘당 대선에서는 윤석열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제가 왜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오늘 방송 제목에 왜 이재명 당대표가 더 강력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번 대선은 누가 봐도 60일밖에 안 걸려. 60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60일 동안 어떻게든지 윤석열이 안 보여야 되고 윤석열과 차별을 하려면 하루가 멀다도록 국힘당은 윤석열과 차별을 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돌아오면서 국힘당 경선에 대선에 올라타 버린 거야. 응? 윤석열 성격에 저를 밟고 가십시오. 이럴 새끼가 아니거든. 그치? 윤석열은 이번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저 단계 대통령이었나 싶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될 놈이었고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도 없다라는 건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요. 물론 저는 대선 전부터 확신을 가졌지만 아무리 지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고맙고 그래도 지는 대통령이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자잖아. 어때요? 지 지지자들 향해서만 어퍼컷만 안 했지 거의 세레머니를 하잖아. 그러면 자기를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보세요. 저는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뭐 향관에서는 뭐 3월 18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내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탄핵 심판 결정의 날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D-Day 3월 14일 날은 윤석열 탄핵의 날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질질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3월 14일 이후에 다음 주로 윤석열 탄핵을 끌어서 헌재가 어떤 뭐 명분을 쌓을 것도 없고 안 그래요? 며칠 끈다 그래서 헌재가 얻을 수 있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활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혼란, 국정 파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헌재의 무게감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더 이상 물을 이유도 없고 누가 봐도 지금 헌재가 매일 여러분들 평일을 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석방이 됐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자극을 받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5대3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무슨 짓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윤석열의 탄핵 선고는요 이거는 어떤 절차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법률심판입니다. 법률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어요. 그렇죠?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고 그런 친윤 검사들의 수사 보고서에도 윤석열을 내란숙의 우두머리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라 그 다음에 개헌 포고령 여러 가지들은 이거는 그냥 헌재가 굳이 윤석열을 살려줘서 헌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왜 그러면 헌재의 판결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정치적인 판결인데 헌재가 이런 정치적인 판결이 있어서 본인들이 윤석열을 살려갖고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판결은 8대0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0대8이든지 윤석열 파면은 잘못됐다라고 차라리 0
0대8 아니면 8대0으로밖에 안 나와요. 이 헌재 재판관들도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의 소속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는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살 길을 가고 뭐 2명은 탄핵 반대, 6명은 탄핵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면 오히려 헌재가 8대 박근혜도 그래서 8대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5대3 뭐 누구죠? 그 정영식 판사나 그다음에 뭐 김복형 판사나 뭐 저쪽에서 임명한 뭐 조한창 판사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누를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판결을 하면 윤석열 탄핵됐다라고 해서 일어날 대한민국의 소요 사태보다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킨 판사들은 민주주의정이 들고 일어나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내란에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쟤네들은 당연히 내란범을 옹호하니까 극우 세력이라고 하면서 욕을 먹지만 내란을 눈으로 목격하고 내란을 저지했던 국민들 그 당시에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몸으로 맞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유권을 어떻게 보면 저항권을 발동한 거죠. 진짜로 윤석열이가 기각되는 순간 민주진영에서 수백만 국민들이 사실상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면 내란 수계를 직접 처단하겠다라고 나서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헌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는 법률이 어떤 것들을 위반했냐라고 보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종 결정기구로서 대한민국의 혼돈과 이런 불안을 가장 빨리 안정시키는 방향을 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가 검찰은 원래 못 믿는 조직이었고, 그쵸? 검찰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믿지 않다가 김용현이 구속시키고 뭐 여기저기서 구속시키고 하면서 검찰이 그래도 수사를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좀 받았지만 검찰을 믿은 적은 없고 헌재 역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헌재는 그동안 판결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판결은 기각시켰죠. 박근혜는 탄핵 8대0으로 인용시켰죠. 적어도 헌법의 최종 결정기구인 헌재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어떤 저런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한 일주일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 안에 이번 주 안에는 저는 14일 유력합니다. 근데 국힘당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다 그래갖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윤석열 구속 취소도 됐으니까 헌재도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 선전을 하는데 이런 거 하면 헌재를 재판관을 압박한다 그래갖고 헌재가 압박을 당할 때면 진작 뭐 이 변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겠죠.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어떤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저떻게 그런 분들은 그냥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주변의 정치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경찰이 입건하거나 검찰이 입건하고 그쵸? 입건 구속 수사는 유죄, 입건 불구속 수자는 무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구속 수자는 굉장히 중범죄를 지고 있는 사람, 불구속 수사는 뭐 무죄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좀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뭐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헌재 판결은 1도 걱정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뭐 희망 고문하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살아 들어와서 헌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하세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윤석열이가 한 짓은 이게 라이브로 중계가 돼 있기 때문에 헌재가 만약에 기각 사유를 뭐라고 할 거야? 헌재가 기각 결정문을 뭐라고 쓴 거야? 그 라이브는 전부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할 거야? 응? 그럴 수 없잖아. 응? 그들이 폭동 여러분들 뭐 처음에 난리 칠 것 같죠?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 엄청난 뭐 징역 10년이니 이런 걸 보면서 쟤네 함부로 못해요. 첫날이나 뭐 난리 치는 것 같이 하면 뭐 땅바닥에 주저앉고 뭐 난리를 칠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번째 뭐 폭동이냐 이런 얘기가 못해요. 얘네들 다 감옥 가는 뭐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 인생 조졌다 뭐 땅을 치고 후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 함부로 못해요. 진짜로. 쟤네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쟤네들이 난동 부린다고 공권력이 여러분들 뭐 이번에 물러설 것 같습니까? 탄핵된 대통령 뭐 지지자들 지켜준다고 하면서 헌법 파괴하는 자들을 냅둘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저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윤석열이가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오니까 대선 출마에 욕심이 없던 김문수는 날개를 달았죠. 갑자기 김문수가 대선 출마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준비하던 오세훈이랑 홍준표는 대선 준비를 하면서도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가 윤석열이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당황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가장 지금 놀래갖고 지금 또 체포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지 혼자 괜히 책 쓰고 북콘서트 하다가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지금 규탄 대회 맞이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대통령 한번 뵙고 싶다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또 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은 뭐 제 말을 신뢰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분석은 당연히 저는 윤석열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거는 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누가 봐도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겉으로는 윤석열이가 기어 나와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대선 전략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오히려 플러스 10점을 얻은 겁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모르겠어. 저는 이 정치의 이면들을 좀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기어남으로써 민주당은 더 압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이 온 것 같죠. 마치 윤석열의 시간이 온 것 같고 윤석열이가 구속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파면이 되면 저쪽에 어떠냐면 저쪽은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가 어떠냐면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파면 탄핵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한층 자기네들도 절망이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윤석열 이제 구속 취소됐으니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그렇죠? 고무돼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럼 이제 자연인이 되고 이제 검찰은 더 이상 윤석열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일선 검사들은 직권남용이나 다른 사건들로 직권남용 또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것들로 기소를 할 테고 그리고 윤석열은 또 다시 구속영장 자연인으로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란 수객의 진짜 수객 김건희도 이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보호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탄핵 심판은 그냥 별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 탄핵을 전제로 국힘당도 사실 사전에 이미 조기 대선 준비를 했잖아요. 벌써 여의도에 누가 사무실을 얻었다. 여의도에 벌써 한동훈이는 책 쓰고 북콘서트 그냥 아니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고 대표했던 자가 북콘서트 하는 자체가 조기 대선을 염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도 여러 가지 어떤 강연이나 포럼을 열고 홍준표도 서울로 이사해야 된다. 홍준표가 사실 제일 망신이에요. 자기 서울로 또 이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대구시장 관두고 서울로 이사한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겉으로는 윤석열이가 돌아온 거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가냐면 김문수, 오세훈, 오세훈은 탄핵은 찬성했지만 공수처나 이런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뒤늦게 떠들었던 게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이런 원희룡 이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안철수, 한동훈 정도. 그러면 우리 누가 봐도요. 국힘당의 지지층은 온건한 중도 보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국힘당 지지자들 저분은 참 점잖고 저분은 보수적인 면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 되게 성품이 바르고 어떤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정치 성향을 보면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나름 어떤 본인들이 지킬 게 많다거나 어떤 민주당이 본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국힘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국힘당의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 취소가 됐다 그래갖고 누가 보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 같이 찬성하는 것, 곧 직무에 복귀할 것 같은 어떤 저런 제스처를 펼치는 자체가 어떤 온건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나 이쪽에 마음이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더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윤석열 내라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윤석열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국힘당은 더 이상 집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힘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그 사람들 또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진짜 온건한 보수들은 안정 속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준비를 하고 조기 대선 전략을 짜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치명타가 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중도 확장력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을 딛고 윤석열을 밟고 가든지 누군가 하여튼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을 밟고 가든지 윤석열을 제끼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윤석열이가 나오자마자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의 권난동이나 권영세가 바로바로 쫄래쫄래 쫓아가고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하달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절하지 못하고 구속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쫄래쫄래 쫓아가는 모습은 이거는 내란 정당이라는 게 사실상 누가 봐도 국힘당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국힘당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도 저런 내란 수계와 함께 저렇게 정치를 논의하고 관저 정치를 시작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체만으로도 국힘당은 내란 공범이고 내란 정당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돌아왔죠. 그렇죠? 윤석열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사실상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국민의힘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내 경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윤석열이 구속돼 있고 그냥 파면되고 구속 상태에 있으면 누구든지 윤석열과 선거끼리 하거나 좀 밟고 가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도부에게 어떤 지도를 하는 것 같이 관저 정치를 하게 되면요, 사실상 국힘당의 차기 당내 경선은 윤석열이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내 경선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내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당내 경선에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록 파면됐지만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돼. 그냥 윤석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관저에만 있어도 국힘당 경선이 충성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윤석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파면된 윤석열을 반드시 국힘당은 이제는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한다니까? 응? 왜 못하냐?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가장 지금 난처한 사람은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되면서 난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편으론 최상목. 막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대통령 행세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이가 돌아오니까 씨발 좋댔다 깨갱. 지금 최상목이 막 여기저기 경제 인사들 만나고 다니고 자기 맘대로 지금 거부권 행사다 난리를 쳤잖아. 윤석열이가 돌아왔잖아. 상목아 너 이 새끼야 전화 한 통하면 이지랄 떨잖아.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만간 최상목이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아직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명태균 특검법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제 15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 아마 시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과연 최상목이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심지어 어떤 소리가 있냐면 지금 최상목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 조직을 해산시켰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속 상태가 아니라 얘는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화도 자유롭게 하고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의 행보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그러면 왜 이재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국힘당 굉장히 난처하죠. 누가 봐도 이제는 윤석열이가 돌아왔기 때문에 헌재의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행동을 못해요. 지금 막 주말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주에 헌재 심판이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막 적극적으로 쟤네들이 헌재에서 윤석열이 파면됐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 이미 저쪽은 지지층이 결집돼 갖고 만약에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이가 누구에게 신호를 주면 그 사람을 찍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국힘당의 윤석열 파면 이후의 대선 경선은 오히려 윤석열은 조용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일부러 입을 다무는 척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순간 나머지 후보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적대시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서로 충성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대통령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김문수를 까게 되거든. 근데 윤석열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자기가 윤석열은 나중에 지킨다라고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굳이 경선에서 누구를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냅둬야지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재명 당대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민주당이 더 이제는 집권에 더 강력하게 가까이 갈 수가 있냐면, 윤석열이가 밖에서 활보하는 순간
반 이재명 선거가 되는 거예요. 반 윤석열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윤석열이가 나온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만 대선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구속 상태에 잡혀 있는 도중에 대선이 치러지면 윤석열은 어느 정도 동족론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밖에서 메시지를 내고 내란 수계가 활보하는 순간 우리는 윤석열 처단이라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윤석열이가 밖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구속 상태에 있으면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의 선거가 되는 것이고 어렵지 않죠? 윤석열이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의 선거가 되는데 윤석열이가 밖에서 활보를 치고 나대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 대 내란 수계 윤석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내란은 계엄령은 잘못됐고 윤석열은 처단돼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구도가 형성된 거죠. 우리가 윤석열이 주말에 나옴으로써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지만 우리가 정권 잡으면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특수본을 믿고 어디를 믿습니까? 공수처를 믿고 경찰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특검에서 내란 종식시키고 내란 하나하나 다 잡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저는 선거는 구도 싸움이에요. 구도 싸움인데 보세요. 윤석열이가 활보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유의 몸이 돼갖고 여기저기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막 그럴수록 이재명 당대표로 향하는 야권의 지지층은 더 결집하게 되고 왜? 야 이러다가 대선 치면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공포감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조금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도 윤석열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당연히 윤석열은 이번에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승복을 할까요? 누가 봐도 승복 안 하죠. 자기 겉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승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변론에서도 윤석열은 승복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국힘당도 탄핵 반대 세력들이 지금 당권을 잡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쟤네들은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승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쵸? 거기에 딜레마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대선 토론을 하든 만약에 저쪽에서 김문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누가 되든 대선에 이번 파면에 윤석열 내란 사건 파면 결정에 승복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하면서 토를 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은 이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지지층이 결집된 것 같죠. 그거 한 10만 명 결집한 거예요. 그 국힘당 내부의 보수라는 존재는 공중분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지 차후에 전국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겉으로는 뭐 국힘당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오고 민주당이 박빙이다 개소리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 진영은 그 아주 왼쪽에 있는 어떤 그 민주 진영부터 약간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진영까지 윤석열 파면과 지금 계엄령 이거에서는 똘똘 뭉쳐 있어요. 오히려. 근데 저쪽 보세요. 지금 광장에 나와봐야 10만 명이야. 유권자는 1600만 명,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4천만 명이에요. 16만 명 갖고 뭘 할 겁니까? 지네 경선? 할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탄핵 반면에 광화문 광장에 그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수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보수 중에서 내란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렇죠?
내란은 잘못되고 계엄령은 잘못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라고 한 측은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해. 하지만 윤석열은 잘못했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또 갈립니다. 그게 누구냐?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힘당 지지자들과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갈렸어요. 벌써 여러분들 보수가 3겹, 4겹, 3갈래, 4갈래로 다 찢어져 있고 심지어 대선 앞두고 조중동이 윤석열 자제하라고 하는 거는 또 처음 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얼마나 겉으로는 보수, 태극기 정광훈 그 일부 동원할 수 있는 개신교의 일부 개신교들의 신도들과 태극기 부대 그리고 일베 젊은이들 요거 모아놓는 것들이 지금 마치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총집결했다?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그런 현상에 빠질수록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탄핵의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대선 국힘당 대선에 입 다물고 있을까? 절대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응? 그렇죠?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이 대선 경쟁 후보가 돼서 또 다른 어떤 공작으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쟤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노리는 카드가 그럼 무엇일까? 잠깐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조금만 미루고 그럼 국힘당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달만 버티자입니다. 한 달만 버티면 윤석열이 살아온다. 즉 문영배 재판관님과 이미선 재판관님의 임기가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아예 선고가 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까지 쭉 갈 수 있다가 지금 윤석열이나 그 주변에서 한낱 생각 안 든 게 그따위예요. 걔네들 수준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핵 선고는 14일 저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늦어도 뭐 18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봐야 윤석열 어떤 개목에 방울 달려갖고 잠깐 한 5일 동안 바람 쐬라고 좀 내보낸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윤석열은 탄핵 반대파 자기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국힘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뭐 이 선거가 여러분들이 봐도 왜 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곳이냐? 저쪽에서 이재명 공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쪽에서 이재명 당대표 공격할 때 뭐래? 사법 리스크, 뭐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국힘당이나 저 인간들이 늘 이재명 공격할 때 사법 리스크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지금 뭐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걸린 거밖에 더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 지금 1심에서 유죄받은 거 공직선거법 위반밖에 없잖아. 근데 내란 수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 새끼가 밖에 활보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건 죄도 아니잖아. 그치? 생각해봐. 저건 내란 수계는 빚마저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저런 새끼는 떳떳하게 활개하고 다니는데 이재명 당대표 고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슨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고 이재명 공격할 거리가 돼? 논리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윤석열이가 밖에 나와 있음으로써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의 선거가 치러지면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수준이 나를 밟고 가라. 나는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니까 뭐 좋은 대통령이 되길 바라. 이딴 얘기할 인간도 아니고, 응? 지금 윤심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나경원이나 어떤 그 홍준표 이런 애들은 윤석열이가 자기를 후계자로 낙점해 주기만 바라고 있고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은 전략적 선택을 바라는데 경선에서 자기가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어제 권영세랑 권난동이가 윤석열을 찾아갔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관저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당 지도부가 이렇게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과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대선을 준비하고 정당이 살아날라 그러면 그런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윤석열이 무슨 탄핵 기각이 돼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구속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쪼르르 달려가갖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관저 정치를 사실은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랑 비밀 회동 뭐 그런 것들이 다 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윤석열이가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 됐기 때문에 관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왔는지 다 밖으로 다 새 나갑니다. 다 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분당을 자초한 것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름은 또 민주당의 어떤,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 활보하면 활보할수록 민주당의 비주류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활보를 하면 할수록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얼마 전까지 통합을 강조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오늘 봐봐요. 윤석열 탄핵 촉구에 단식을 돌입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탄핵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명계가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에 집중을 하자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무슨 조기 대선이니까 통합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설레발을 떨었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밖으로 나옴으로써 비명계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합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지금 탄핵이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랑 이광재 의원님이 만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광재 의원님이랑 이재명 당대표님이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면 취소했어요. 일단은 탄핵에 집중을 해야 되지.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활보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어떤 외연 확장이나 통합 행보에 나서는 게 좀 맞지 않아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이광재 의원님이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왜 전격적으로 취소했냐면, 윤석열이가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금 혼자 통합 행보하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탄핵 선고 이후로 잠정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윤석열이가 밖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뭐 사실 분하죠. 내란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내란 성범들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새끼가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분노를 넘어서 참 마음 한켠에 허탈하죠. 그렇죠? 어떻게 잡아들여도 구속부터, 아니 체포부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응? 그 체포부터 얼마나 우리가 간조염하면서 그 호텔에서 24시간 관저를 촬영을 하면서까지 그 숨죽이면서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구속까지 시켰는데 저놈이 너무 쉽게 풀려나오는 걸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구속 취소가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사실 윤석열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느슨한 점이, 나이브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봐도 좀 나이브한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하고, 우리가 좀 안일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지금 생각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도 그래갖고 광화문으로 어떤 그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우리 시민들도
점점 우리가 탄핵 이후에 좀 느슨했던 그런 생각들을 고쳐먹고 다시 광장에 집중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우리에게 윤석열이 나와서 민주당에게 뭐 악영향을 끼칠 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적 분노나 허탈감은 있지만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국힘당이고 가장 피해를 당황한 건 조중동이고 국힘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더 강력한 어떤 대선 후보의 위상을 가질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했던 새끼들이 더 이상 저런 내란 수개가 당당하게 밖에 나와 있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합을 강요하고 개헌을 강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했는데 지금은 탄핵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비명계나 어떤 비주류도 탄핵에 집중하게 되고 민주시장이 하나로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냐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이고 김건희도 구속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현대사의 흐름이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넘어야 될 산 하나하나 넘어가시죠 뭘. 우리가 언제 검찰을 믿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검찰 믿었어요? 검찰이 오히려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되는지 이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청이 이제 폐지돼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검찰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정권의 개 노릇을 했던 새끼들이 이제 더 이상 역사 속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냐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찰 뭐 수사권 기소권 조정한다 거기를 넘어서 검찰청을 없애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건으로 내란 수개마저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의 형태를 보면서 검찰은 영원한 검찰은 개일 뿐 그 이상도 그에 뭐 정의의 수호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시녀, 정권의 개, 정권의 하이에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검찰청 폐지. 이제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니라 검찰청 폐지의 가닥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